이재명 대표는 피습 하루 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목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남성이 보입니다. 이 대표를 피습했던 60대 남성 김모 씨입니다. 범행 하루 전 이미 이 대표 주변을 서성인 겁니다. 김 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미리 개조했습니다. 길이 18cm 등산용 칼의 손잡이 부분을 빼내고 A4 용지로 나를 감쌌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혼자 범행을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압수하셨나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경찰들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에 압수하셨나요?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도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나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60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김 씨가 성실했지만 주민과 교류는 많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7시 반 놓고 출근하고 저녁에도 한 9시 정도 퇴근하고 아주 성실했어요. 앞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혼자서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했지만 왜 범행을 기획하고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 등의 증거물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 안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피의자 당적을 두고 여야는 하루 종일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탈당한 뒤 지난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고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4년 전에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적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인적 사항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인 정보 사항인 만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경찰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끔찍한 테러에 대한 그 동기, 그리고 목적, 또 피의자의 정치 행적 이런 부분들이 다 낱낱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여야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피의자와 같은 이름, 생년월일의 인물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시절 당원으로 가입했고 5년 동안 당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한 자료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홈페이지에 있는 회원 명단에도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 인물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각종 음모론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다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거 보면 바로 이 대표가 흉기가 아닌 나무 젓가락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죠. 수사 당국은 피의자가 길이 18cm 정도의 흉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해 자작극 논란과 함께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음모론을 제기한 영상이나 글은 당장 삭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이 사회에 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경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말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경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어제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벌어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직후에 이런 글을 올려서 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효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복운전사다운 시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경전 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 꼬집은 겁니다. 그렇게 말조심을 시켰는데 역시 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흉기를 휘두른 괴한의 정체가 조금 구체적으로 전해졌죠, 백성 변호사님. 네, 최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전해졌을 때 이 남성에 대한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었죠. 네.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나이로 67세고요. 네. 57년생입니다. 김모 씨라고 하고 충남 아산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서울의 한 구청에서 명예퇴직한 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일단 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김모 씨가 내가 어느 당원의 당원이다, 어느 정당의 당원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됐다가 또 자칫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 이 김 씨가 진술했던 정당, 그 어떤 정당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살아온 이력만 놓고 보면 김묘성 기자님 버젓이 직업도 있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혹시 이 사람 하는 주변 분들 얘기는 없어요? 네, 일단 김모 씨에 대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축약을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일단 피의자 김 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의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김 씨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곳인데 아, 그래요? 월세가 5, 6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다라는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성격, 성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한 스타일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라는 조금은 의외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네.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평소 성격이 괴팍하고 대하기 어려웠다라는 반대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민주당 당원이신가요? 지난달에 부산의 무사건자 범행 계획하셨나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지금? 네, 일단은 경찰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묵묵부단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부 자백 진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도 대규모 수사팀으로 68명에 이르는 특수본을 설치한 상황이고 검찰도 부산지검이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더 수사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진술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스스로 이제 자백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고요. 다만 왜 죽이려고 하는지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공범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 김 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정신병력도 없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에 음주란 상태도 아니었다. 김 씨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구입했다. 그리고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계획한 범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세상에. 더불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 살인미수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인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다만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회복 상태나 경과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SNS 보니까 병원에 직접 찾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면회가 지금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것도 하루에 1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까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만 면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제 당 주요 관계자들도 정확한 사정이나 이런 것은 아마 의료진의 설명 이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고비는 넘긴 것으로 지금 이 추정이 돼요. 지금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도 2시간 넘게 마쳤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피습을 당한, 특히 이 상처를 입은 그 부위가 하마터면 치명적이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목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던 거예요. 목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모여있는 그렇죠. 그런 기관이거든요. 여기를 피습을 당했다는 거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목에 경동맥이 지나는데 이게 경동맥에 만약에 흉기로 문제가 생겼으면 즉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천만다행으로 흉기가 경동맥을 비껴나서 경정맥을 이제 침범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경동맥은 네. 심장에서 몸으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동맥을 만약에 흉기를 어떻게 하면은 심장에서 박동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피가 이렇게 막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바로 사람이 어떻게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을 이제 흉기가 침범을 해서, 경정맥은 몸을 돌고 심장으로 피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압력이 조금 약해서 네. 그나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산 건데 네. 마침 주변에 경찰 출신 인사가 있어가지고 네. 바로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살긴 살았는데 사건 초기에는 뭔가 상처가 크지 않다는 뉘앙스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맥이라고 하지만 경정맥이거든요. 네. 경자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수술을 했는데 2시간가량 혈관 재건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 경우 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뭐 경호까지 그렇게 전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데 이제 어제 정말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이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일단 공식 선거 기간은 아니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경호, 경비를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래서 어제 대구경찰은 240명 규모의 경찰 인력을 운용을 했습니다. 일단 신변보 7개 팀 70명, 그리고 형사 3개 팀 10명, 기동대 2개 중대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내일 광주를 갑니다. 아, 그래요? 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거기에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또 대중에 공개되는 일정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광주경찰 입장에서는 요인보호 수준으로 대폭 경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인보호 수준이라면 한자 뜻 그대로 중요한 인물을 보호하는 수준이라는 건데, 아니 그러면 백성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때는 요인 수준의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이 아닌 이상 그러면 언제 어디까지
경호를 해야 할지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기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정치적으로 유력한 인사가 저런 특정한 현장에 나타날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뭐 교통 문제나 아니면 뭐 질서 유지 문제들 때문에 보통 경찰들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던 저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는 경찰이 한 40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경찰이 그동안 뭐 했길래 그때 뭐 했길래 저렇게 이재명 대표 피습당하는 걸 막지 못하고 방치가 된 상황이냐 이런 비판이 있자 이제서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추후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원래 이제 경호팀이 발동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앞으로 이 요인에 관련돼서는 경호 인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인 보호 수준으로 이 강화되긴 하지만요. 아직도 정치권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모방의 우려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건 절대로 모방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한 40대가 네. 어제 오후 9시 15분쯤에 SNS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요? 한동훈이 내일 광주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바로 이제 새벽 1시쯤에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사에 이제 착수해서 범행 8시간 만에 광주 주거지에서 이 사람을 바로 긴급 체포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이제 진술했냐면 이 사람이 이재명 피습 사건 보고 열이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대는 현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진짜 이건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충동, 모방, 그리고 욱하는 범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강력한 테러에 준하는 범죄인데 이런 글들이요. 손정혜에서 왜 자꾸 SNS에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오늘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3시, 4시경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살인 예비 글이 올라와서 지금 어머, 수사에 세상에 왜 이래요 착수한 진짜.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10여 차례나 올렸습니다. 주 내용은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 해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심지어 날짜까지 못 박아서 2024년 12월 말일에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일단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 애국글이 이어지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를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 엄정 대응 방침입니다.